목적의 가능성이요. 목적의 가능성. 목적의 가능성을 봐요. 목적의 가능성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2번이죠? 32번. 목적의 가능성은 여러분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죠.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후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얘기했죠. 자, 32번.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중요하죠?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 줄고 이미 수용됐죠? 이미. 이것을 말한다.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 그래서 후발적 불능 틀렸어요. 원시적 불능이죠.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자, 33번은요. 계약이 체결된 후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죠. 후발적. 매매 목적 건물이 전부 전소가 됐다는 것은 이행 불능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도 후발적이니까 계약 자체는 뭐가 된다? 유효이다. 그래서 32번 틀렸고 33번은 맞죠. 자, 33번도 틀렸죠. 그래서 32, 33 다 틀렸죠. 34. 이러면요, 맨 뒤에 보면 정답이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맞다 틀렸다 계속 얘기가 힘드니까. 34번.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죠? 그래서 569조 위에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5번.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이죠? 줄과 앞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 여기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 동그라미하고 그것을 뭐란다? 일부 불능이라고 얘기하죠? 일부 불능. 계약 체결상의 관리 책임 줄 것이고 X죠? X고 미달이라서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죠?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고 O라고 써. O. 그럼 6페이지 봐. 천재 6페이지. 자, 그럼요 36번 한번 봐봐요. 36번은 가공 매매계약 줄고 체결 후 체결 후. 그러면 이건 후발적이죠? 그럼 후발적은 무조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래서 맨 끝에 봐, 맨 끝에 뭐라고 됐죠?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이렇게 됐죠? 유효한 법률행위, 유효. 그 다음에 제3자의 방화 줄고, 제3자가 방화했다는 것은 갑하고 을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명하가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줄고, 체결한 후, 이것도 후발적이에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임대인의 과실이죠. 그러면 임대인을 뭐라 한다? 임대인, 그것을 채무자. 임대인의 과실을 뭐라 한다? 잘못을 얘기하죠. 임대인의 잘못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채무 불이행이 되죠. 그래서 유효인데 채무 불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됐죠. 설정. 토지를 매수했죠. 매수. 일단 매수했으니까 등기까지 마쳤으니까 후발적이죠. 후에요. 저당권이 실행 줄 것이고 이것을 우리 뭐란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담보 책임. 그래서 이런 경우도 선납볼만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일단은 뭐다 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단이 났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매매의 목적의 적법성이죠. 제105조. 법률 행위에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에 관계없는 그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해요. 관계없는 다른 의사를 표시. 이러면 임의 규정은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알겠죠? 37번.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 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에 대해서 갑이 직접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그 다음에 줄고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 이런 목적의 적법성에다가요 써. 요약집 11페이지. 요약집 11페이지라고 써. 목적의 가능성에다가요 요약집 10페이지라고 써. 요약집 10페이지. 10페이지, 페이지 10. 그러면 나중에 그걸 보면 되겠죠? 여러분요, 권리 변동이라고 돼 있죠? 3번에 권리 변동이라고 돼 있어요? 권리 변동 돼 있죠? 그 위에. 요약집 5페이지. 요약집 페이지 5. 요약집 5페이지라고 써. 썼어요? 그 다음에 5페이지 한번 봐봐. 뭐죠? 천재 5페이지. 맨 위에 법률 사실이라고 되어 있나요? 법률 사실에다 페이지 6이라고 써. 페이지 6. 그 다음에 법률 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페이지 7이라고 써. 알겠죠? 됐죠, 지금?
그렇게 해서 서로 보면 되는 거죠. 나중에.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지금요. 목적의 가능성 이렇게 봤죠? 목적의 가능성 봤죠? 그 이제 어디로 보냐면 그 유학집의 목적의 가능성 아니지. 그 유학집의 목적의 가능성 봐봐요. 요약집의 목적의 가능성. 요약집 목적의 가능성에다가요. 천재 6페이지. 알았죠? 천재요 6페이지. 알았죠? 6. 그 다음에 목적의 적법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천재요 7페이지. 천재 7페이지. 그러면 여기 요약집에다가 10페이지 보면 목적의 적법성이 나와 있죠? 거기다가 천재 7페이지라고 쓰라고.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죠? 요약집. 거기다가요, 천재 페이지 7페이지. 자, 그 정도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봐. 자, 천재 보셔요. 천재 보면 요약집 11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되고. 됐죠? 자, 37번. 37번에요. 두 번째 줄은 뭐다?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딱 봐봐. 문 옆에 14회, 16회, 19회, 24회. 시험이 벌써 많이 나왔다 알 수 있죠? 바로 밑에 38번도 똑같아. 중간 생략 등기예요. 이것은 뭐다? 효력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 효력이 아니고 단속이다 이 말이죠. 자, 37번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38번은 단속 규정. 39번 무허가 음식점 줄과 무허가 음식점. 그래서 무슨 규정 바로 옆에 단속 규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무효이다 틀렸어. 그 다음에 40번을 봐보세요.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 줄고 초과하는 부분 초과 동그라미. 그것은 뭐다? 단속이 아니고 뭐다? 효력 규정이고 효력 규정.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예요. 초과 동그라미하고 무효. 옆줄 긋고 반환 청구요. 초과하는 부분에 반환을 말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41번은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 줄고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은요. 주무관청 허가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 한다? 효력 규정이라고 그래.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요 41번에 공익법인 줄고 봐. 가운데 공익법인. 이 공익법인이 42번에서는 똑같은데 작년에 뭐라고 했다? 학교 법인이라고 나왔어. 똑같아. 학교 법인을 줄고 공익법인 학교법인 말고 공익법인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재산을 처분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없이 처분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42번은 맞는 것이죠. 43번은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관의 법률상 줄고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약정은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4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 토지 매매에 대해서 허가를 유효하는 규정. 무슨 규정이다? 그것은 효력 규정이죠. 맨 끝에 줄고 허가, 토지 거래 허가죠. 허가, 효력 규정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45번은요.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거기까지만.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자기 이름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취득했죠? 이것을 무슨 행위라고 그래? 두 번째 끝에 탈법행위. 그다 써. 강행법규의 간접적 위반이다 이렇게. 강행법규의 간접적 위반이다 이렇게.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탈법행위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46번은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이죠. 전매행위 제한이죠. 그래서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전매약정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단속 규정이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죠. 자, 103조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위반하죠. 그것은 뭐다? 무효이죠.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무효행위 추인이나 무효행위 전환이 안 되고 전득자인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746조 불법원인 급여죠. 불법한 원인이죠. 이 불법한 원인을 말한다. 103조 위반이죠. 재산을 급여한 경우는 뭐를 못한다?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47번 봐봐. 사회 질서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무효. 어떤 무효다? 절대적 무효죠.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을 무슨 무효라고 한다? 절대적. 만약에요, 악의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데 선의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우리 이것을 말한다?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라고 한다?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48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죠.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49번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죠. 그럼 무허가 건물,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이죠. 그래서 단속정이다, 효력정이다, 단속규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죠. 20회하고 26회하고. 자, 50번은요. 첩계약이죠.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이전하여 주었다. 여기까지 가로 묶어봐. 이전하여 주었다. 이퀄 반환 청구 X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반환 청구 X죠. 두 번째, 첩이 소유자가 돼. 첩이 소유자. 왜? 뭘 하지 못하니까? 반환을 청구를 못하니까 첩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51번은요. 부척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거기까지 증여받은 첩 이퀄 첩이 소유자죠. 첩이 소유자. 그 부동산을 줄고 전득한 자.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았죠. 전득한 자는 거기다 써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선악 불문하고 선이이든 악이이든 따지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을 해. 그래서 알았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52번 부척관계에 대한 줄고 처의 사전 승인이에요. 처의 사전 승인. 알겠죠? 그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행위다. 불법행위. 틀렸죠? 자, 53번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증여죠. 줄고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바로 옆에 한증여. 해제 조건 한증여. 알겠죠?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틀렸죠? 맞죠? 자, 54번은요. 법률행위의 표시 동그라미. 표시. 우리가 동기 동그라미.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니까 밖으로 드러나야 되죠? 표시된 동기가 줄고 사회 질서의 반, 거기까지만 사회 질서의 반 이퀄 불법이죠. 불법. 이걸 뭐란다? 동기의 불법이라고 해야죠. 동기의 불법. 동기가 그런데 표시가 됐죠?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3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옆줄 긋고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면 취소 가능.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표시가 되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취소. 동기의 착오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5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죠.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의 사용 거기까지. 불법적 방법의 사용 이퀄 불법적 해악을 고지. 불법적 해악을 고지. 불법적으로 해악을 고지했다 이 말이죠. 불법적 해악을 고지 플러스 공포심 유발이에요. 공포심. 이런 경우는 뭘 한다? 취소해. 취소. 이런 것에 불과한 법령에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뭘 한다? 취소. 무효로 된다 줄고 무효로 된다. 무효로 된다 그러면 반드시 강박행위가 극심으로서 극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극심이란 말하고 박탈이란 말이 있을 때는 무효, 강박이. 그 말이 없을 때는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것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무효는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6번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가 줄고 완전히 박탈. 그러면 뭐가 된다? 취소할 수 있다. OX. X. 뭐라고 한다? 무효. 이렇게. 57번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 딱 거기만.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 이런 강박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에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가 뭐다? 진이죠. 진이가 결여된 것 그럼 비진이란 말이죠.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틀렸죠?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니까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있다 그러면 할 수 없다 이렇게. 58번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도박자금 줄 것이고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죠. 59번 갑이 을에게 빌린 도박자금을 자신의 에이터주로 대신 갚기 위해서 체결한 갚기 위하여 줄고 변제약정이죠. 변제약정. 대물 변제 계약이죠. 아직 등기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계약했죠. 계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맞는 말이죠. 60번은요. 도박 재물을 변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줄고 토지 양도 계약이죠. 아직 계약만 했죠. 등기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61번은요. 공무원의 직무죠.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 61번부터 63번은 똑같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특별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한다. 62번 봐봐. 똑같은 말인데 60번 똑같은 말인데 가운데 봐봐. 보수로 고에게 금전을 지급한다. 63번도 똑같은 말이죠.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다.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뭐냐면 61번은 대가로 부동산을 준다. 고에게 금전을 지급한다. 그냥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다. 이것을 말한다. 뇌물이라고 하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지 알겠죠? 자, 64번은요. 불법 밀수에 사용된 줄 알면서 불법 밀수 자금이죠. 밀수장으로 소비대차죠. 그다가 금원을 대출 줄고 거기다가 소비대차 계약 체결. 소비대차 계약 체결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65번이죠. 법정에서 뭘 한다? 법정에서 허위 진술이죠.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알겠죠? 뭐를 준다? 돈을 주죠. 돈을 그것도 보다 103조 위반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66번 봐봐.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줄고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부정 취득할 목적.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 103조 위반으로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알겠죠? 보험금. 67번 소송이죠. 그럼 소송 중요하다 했죠? 증언이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 거기 줄고 통상 용인되는 수준 거기까지만 유효. 그것을 넘는 대가 이퀄 초과. 넘는 대가를 뭐라고 그래? 초과라고 그래.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용인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래서 그럼 시험에 뭐라 나오냐? 소송에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급부를 받는 경우 용인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OX, X. 용인되면 유효, 초과하면 무효. 자, 68번.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런 말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다. 알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103조 위반이다. 그런데 69번은 일정 기간이죠.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줄고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거기다가 일정 기간이라고 써. 일정 기간. 평생 동안이 아니죠.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예선 103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자, 70번 위약벌이죠. 이런 위약벌은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가 무슨 말이 나왔다? 과도하게 중한. 과도 동그라미. 이것이 있으면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그 다음에 71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이죠. 비자금은 103조 위반이에요. 그런데 비자금 박스하고 소극적으로 은익 동그라미하고 임치 동그라미하고 맡기는 거죠. 숨기기 위해서 맡기는 것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72번 변호사 아닌 자가 딱 거기만 더 이상 법 필요 없죠? 변호사 아닌 사람이 이걸 뭐란다? 변호사법 위반이죠.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이다. 73번은요.
변호사가 줄거 민사소송, 민사소송 바로 옆에 성공보수죠. 성공보수, 민사소송 원칙적으로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옆줄 긋고 형사소송일 경우 103조 위반, 형사소송일 경우는 103조 위반이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74번이요. 봐봐, 74번 어마무시 나왔죠. 74번 봐봐. 15에 추가 17, 19, 22, 25, 27. 돼지꼬리 엄청 길죠. 그래서 보면 74번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 딱 거기만.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 75번 양도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그래서 이거면 양도 소득세,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이 두 가지가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허위의 근저당권, 가장 근저당권이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75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대금보다 낮은 금액 줄고 낮은 금액,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다운 계약서라고 하죠. 다운 계약서.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7번 이중 양도라고 되어 있죠. 돼 있어요. 거기다가 써. 요약집 15페이지. 요약집 15페이지 이렇게 썼어요. 자, 76번 봐봐. 이중 양도죠.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줄고, 그 다음에 매도의 배명에 줄고, 적극 가담이죠. 그러면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적극 가담에다 써. 뭐라 쓰냐? 기망, 통모, 그 다음에 통정, 기망, 통모, 통정.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필요 없어. 77번 봐봐. 수중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명에 줄고 적극 가담. 78번 봐. 명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명에 적극 가담 줄고. 이렇게요. 76번부터 78번까지는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적극 가담 무조건 무효. 알겠죠? 79번 봐봐.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은 줄고 적극적으로 기망, 그것을 적극 가담이다. 아까 말했죠? 통정이다. 통모란 말이 있으면 뭐다? 적극 가담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자, 그럼 80번을 보셔요.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럼 봐봐. 항상 문제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내가 지금 써놨죠. 적극 가담한 경우 이 말이죠. 적극 가담한 경우. 말이 없어도 왜? 우리가 이중매매가 103조의 위반이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 매수인에게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어떻게 청구한다? 대위에서 청구한다? 직접 청구한다? 직접.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자, 81번.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 이 말도 똑같죠? 적극 가담 이 말이죠? 제1 매수인은 직접 동의하면 직접. 제2 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 이자님께 말소를 청구, 줄고 말소를 청구, 명의부터 줄 긋고 있다 동그라미하고 X. 그래서 직접에다 동그라미했어요? 써 거기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를 해야 돼. 또 한 가지 써야 되겠죠? 채권자 취소권 X.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번 봐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은요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궁박을 포함하고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을 기준하고 경솔 또는 무경험이죠. 무경험은 거래 일반 줄과 일반에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현저하게 공정은 이런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증여나 기부행위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때 무효인데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행은 안 돼. 그런데 뭐는 된다? 무효행위 전하는데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746절 봐봐. 그러나 불법 원인이 여기는 소유자라고 되어 있지만 폭리자죠. 폭리자에게만 있을 때 써 거기다 가로 써 그 밑에 써 아무 말 없죠. 피해자는 이 말이에요. 그에 빠졌어. 안 빠진 게 아니고 생략됐어. 피해자는 이 말이 들어가야 돼. 피해자는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강행 법규에 위반되면 양 당사자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는 어떤 경우? 피해자는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10번은 10페이지요. 82번 봐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겠죠? 그럼 불공정한 법률에다가 써. 요약집 16페이지. 요약집 16페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천지를 한번 볼 때 요약집 한번 읽어오고 딱 보면은 모르는 것은 있으면 그건 이상한 것이야. 알겠죠? 그것은 자신의 뇌나 눈을 의심해야지. 알겠죠? 자, 82번. 불공정한 법령에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행위를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좋은 말이죠. 자, 83번. 우리가 불공정한 법령에는 주고받는 유상이 돼야 돼요. 굿부와 반대굿부. 그러니까 유상이 되죠. 유상. 그래서 증여계약 줄고 아무런 대관계 없이 줄고 아무런 대관계 없이 그것을 무상행위라고 얘기해요. 무상행위. 이런 경우는 맨 끝에 불공정한 법령에 해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84번 대가적 출현이 없는 줄고 무상행위. 85번 줄고 무상계약 똑같아. 무상행위나 무상계약이나 똑같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86번에서 88번까지 86번에서 88번까지 봐봐. 그걸 뭐란다? 경매죠. 경매 동그라미. 그 다음에 87번에도 맨 끝에 경매 동그라미. 88번에도 경매 동그라미. 경매 88번 봐봐.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 필요 없어. 그런 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요? 경매는 187조에 의해서 뭐다?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경매 안 돼. 무상행위 경매 안 돼. 아니 뭐죠? 불공정한 법령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89번 봐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궁박은 경제적 줄고 두 번째 줄 정신적, 그 다음에 심리적 이런 경우로 다 포함을 해. 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또 몇 번 나왔죠 지금. 그 다음에 90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구비 OX X 몇 개만? 하나만. 입증은 몇 개? 하나만. 알겠죠? 하나만 구비하면 되고 하나만 입증을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자, 91번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은 누구?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알겠죠? 그래서 궁박은 본인. 이 91번이 가장 중요하다. 91번이. 알겠죠? 시험에도 많이 나왔죠? 지금 특히 보면 여러분요. 지금 88번, 90번, 89번, 90번, 91번, 92번 이게 다 92, 93, 94, 95 이게 다 여기 다 나와요. 다 똑같은 걸 질문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령에 내면 아무튼 궁박, 경솔, 무경험이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온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죠? 91번. 92번. 불공정한 법령에서 궁박은 누구를 위로한다? 본인. 이게 본인을 반드시 뭐로 바꾼다? 대리인 이런 식으로. 93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궁박은 누구? 대리인 이런 식으로. 본인이다 대리인이다? 본인. 작년에 나온 것이란 말이죠. 94번은요. 무경험이죠. 해당 특정 영역, 특정 동그라미 특정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이 아니에요. 어디다?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 일반의 경험 부족. 특정이 아니고. 자, 95번은요. 굿부와 반대굿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죠. 현저한 불균형 여기까지 가로 묶어봐. 굿부와 반대굿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 여기를 가로 묶어. 이것을 객관적 요건이라고 얘기해요. 객관적 요건. 궁박, 경솔, 무고면 줄고 주관적 요건.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이렇게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96번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이뤘다. 여기까지 가로 묶어. 이것을 객관적 요건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객관적 요건이 충족된다 해가지고 주관적 요건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궁박이 뭐죠? 주관적 요건이죠? 추정되는 거. 95번, 96번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둘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97번 봐봐.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죠. 무효 동그라미 절대적 무효이죠. 절대적 무효니까 첫 번째 추인 안 되죠. 자, 두 번째는요,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전득한 제3자는 선이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98번 불공정한 법률의 피해자를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옆줄 긋고 폭리자는 반환 청구 X.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 누가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99번은요. 피해 당사자가 공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때는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박, 경솔, 무경험과 같은 피해 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거기 줄고 그것을 인식이라고 그래.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줄고 이것을 이용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폭리행위의 악이라고 그래. 폭리행위의 악이.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되고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00번은요.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공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줄고 인식만으로 OX, X, 인식만으로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이용하려는 의사. 다른 말로 뭐란다?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돼. 악의. 자, 10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조장할 수 없도록 줄고 부재소합이죠. 이 부재소합이 우리 시험에 나왔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런데 계약 본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부재소합의 역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자, 102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추인은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103번은요. 뭐는 될 수 있다?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추인은 안 된다. 선의의 제3자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세 개지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 보호되지 않는다. 무효행위 추인 안 된다.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자, 104번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줄고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거기를 줄고 써요? 네. 자, 그럼 11페이지. 그러면 11페이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11페이지 보면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다가 써 요약집 18페이지. 요약집 18페이지 썼어요? 네. 자, 106조를 봐봐. 사실인 관습이라고 되어 있죠.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거기로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그래?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하고 관계 있는 규정을 말한다.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어. 관습. 이때 관습을 한다. 사실인 관습이라고 해. 사실인 관습. 다른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뭐죠? 당사자는 누굴 얘기해? 갑과 을을 얘기하죠.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 이 말은 의사의 일치가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의사의 일치가 없을 때는 뭐 의한다? 관습에 의한다. 만약에 의사가 명확하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의사대로. 그 의사를 뭐한다? 당사자의 목적대로 이 말이죠. 알겠죠? 목적대로. 그런데 의사가 명확하지 않죠? 그럴 때는 뭐대로? 관습으로 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요, 105번 한번 볼까요?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다. 줄고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인데 상대방이 알았죠? 그러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 그럼 의사주의는 뭘 가지고 해석한다? 의사. 그래서 의사표시는 줄고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에서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기준 틀렸죠. 뭘 가져온다? 내심의 효과 의사. 그걸 다 지우고 뭐라고 해야 돼? 내심의
효과, 의사 이렇게. 무슨 주의니까 의사주의, 무슨 해석이니까 자연적 해석 이렇게. 그 다음에 106번은 봐봐.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죠? 여러분 자연적 해석은 누구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표의자. 의사를 가지고 해석한다. 표시를 가지고 해석한다. 의사. 그래서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 줄거, 그 다음에 진이 줄거, 그 다음에 위에다 써 플러스 주관적 해석. 주관적. 표의자는 나죠? 나니까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말이죠. 자, 107번은요.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줄거 의사, 표시, 해석의 문제 거기까지만. 한마디만 줄거. 108번은 우리 시험에 지금요 2번이나 나왔죠? 자, 봐봐. 행위자. 행위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표의자라고 그랬어.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 체결한다.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 관하여. 그 다음에 줄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 의사 동그라미하고 일치 동그라미에 의사가 일치하죠? 그러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죠? 그래서 밑에 일치한 의사에 따라 줄거 일치한 의사에 따라 맨 끝에 확정 거기만 줄거. 무조건 줄거면 안 돼. 일치한 의사에 따라서 뭘 한다? 확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9번은요.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서 계약을 하죠. 그런데 줄거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하여 괄호로 묶어. 을을 통하여 그 다음에 또 줄거 갑과 계약을 체결. 즉 상대방 병이 갑과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가 일치 거기까지. 의사 동그라미 일치 동그라미. 지금 의사가 일치했다 이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생각이 맞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그래서 누가 계약의 당사자다? 을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 OX, X. 을과 병이 할 때 을을 지우고 뭐라고 해야 돼? 갑과 병이라고 해야죠. 갑과 병이 계약 당사자다 이렇게. 자, 110번은요. 계약서에는 A 토지로 표시 줄고 A 표시 갑과 을 모두 B 토지 줄고 갑과 을 모두 B 토지 갑과 을 모두 가로 묶어 그것을 뭐란다? 의사의 일치 이 말이죠. 두 사람이 의사가 일치했다 이 말이죠. 바로 옆에 매매할 의도로 체결 동그라미. 체결이란 건 뭐죠? 여러분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가 돼야 돼? 일치. 거기다 써봐. 거기도 체결은 일치 이 말이에요. 일치. 결국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그런데 계약서에는 A 토지로 계약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갑하고 을은 무슨 토지를 계약할 목적이었다? B 토지. 그러니까 계약은 A 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 B 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 B 토지 이렇게. 111번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양출고 당사자가 합의를 써 A라고 써 A 토지라고 써봐.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해서 차고 동그라미 차고니까 계약서상 잘못 표시 줄고 B 토지라고 써봐. B 토지. 그럼 이것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 못해 써. 왜 취소 못하냐? 1번 써. 그 다음 1번 A 토지에 대해 계약 성립.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해.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자, 두 번째 2번 동그라미 2번 했어요? B 토지는 계약 성립 X. B 토지는 계약서에는 나와 있지만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B 토지는 계약 성립 X. 옆줄 긋고 차고 X. 우리가 계약이 성립해야 차고란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차고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규범적 해석이요. 자, 112번 봐봐. 표유자의 진의가 아니라 줄고 표시행위 줄고 객관적 의미를 탐구 줄고 표시행위 객관적 의미는 자연적이라고 해야 돼? 규범적이라고 해야 돼? 규범적에서 자연적을 뭐로 바꿔야 돼? 규범적에서. 다른 말로 무슨 주의라고 해야 돼? 표시주의라고 해야 돼. 표시주의. 자, 113번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표시는 뭐죠?
이런 봐. 여기. 표시는 뭐예요?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객관적이죠?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어?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바에 의할 것이 아니라. 알죠? 봐봐.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을 뭐란다?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시주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생각한 바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객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확정.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의사다 표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수학 공식하고 똑같아.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는 뭐예요?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어린애들. 수학 공식을 전혀 몰라. 그리고 막 수학을 덤벼들어. 절대로 못해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식이 암기가 돼야 돼요. 알죠? 거기에서 이제 한두 번의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거기다 대입하는가를 연수하면 돼. 되게 간단한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틀을 먼저 암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달려들지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틀이 있어. 알겠죠? 그 틀을 잘 봐야 된단 말이죠. 자, 114번 봐봐. 표시행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 줄고. 여러분 규범적 해석 여기 규범적이죠? 여기 규범적이다. 표시다. 상대방이다. 객관적이다. 알겠죠? 표시를 뭐란다? 표시행위다. 봐봐. 규범적 해석은 줄고 이퀄 표시주의라고 써봐. 표시주의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동그라미 X, 주관적 X. 내심의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틀렸죠. 내심의 의사 봐봐. 의사를 주관적으로 확정한 것을 자연적이라고 하죠. 알겠죠? 표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을 뭐란다? 규범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내심의 효과 의사의 주관적 의미를 확정. 그러니까 여기는 규범적 해석을 뭘 바꿔야 돼? 자연적 해석으로 바꿔야 되죠. 알겠죠? 115번은요.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 관해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줄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일단 여러분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의 입장에서 원칙은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대로? 표시대로. 그래서 지금 아무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봐봐. 이게 지금 108번 봐. 108번하고 115번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108번은 뭐라고 나왔죠? 의사와 표시, 행위자와 표의자의 상대방과 행위자의 의사가 일치한다고 돼 있죠. 그 말이 있으면 일치한 의사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115번은요. 일치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뭐라고 나와서? 불일치죠. 불일치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표시주의니까 표의자의 관점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누구의 관점? 상대방의 관점. 상대방. 알겠죠? 상대방의 관점 이렇게. 그것을 무슨 해석을 한다? 규범적 해석이다. 이런 말이죠. 자, 116번 한번 봐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권리 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아까 우리 했었죠? 줄거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여러분 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것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내가 뭐하지 않겠다? 방해하지 않겠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뭐라 나왔죠? 두 번째 쪽 끝에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가 누구다?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117번은요. 갑이 자기 소유 고화는 아주 오래된 그 그림이죠. 나는 그림 보고 있잖아요. 그림이 어쨌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알겠죠? 제가 여러분요. 피카소가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 피카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피카소 생가가 있거든요. 생가 2층 가가지고요. 그림을 봤단 말이죠. 피카소 생가 보면 전시를 해서 다른 나라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스페인 사람들은. 왜요? 그 사람보다 그림이 더 잘 그리는 사람 많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피카소 그러면요. 뭐가 있는지 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피카소 그림을 또 떨어져서 본다고 해가지고 떨어져서 본단 말이죠. 눈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떨어서 보나 같이 가서 보나 똑같아. 무슨 말인지 몰라. 알겠죠? 근데 또 피카소 그림을 또 떨어져서 봐야 된다고 또 떨어져서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아무튼 눈을 깨우고 싶어. 알겠죠? 자, 봐봐. 아무튼 고와 한 점을 은행에 960만 원 매도할 의사. 960 줄 것이고 의사. 동그라미 의사. 청약을 했는데 청약서에서는 청약서가 먼저 표시야. 표시. 690 거기서 청약서 표시라고 써. 그러니까 원래 의사는 960이야.
근데 표시는 690으로 했다 이 말이죠. 줄거봐.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무슨 말이야? 진위를 뭐라고 그래? 여기 봐봐. 진위를 뭐라고 그래? 의사. 의사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의사 몰라. 그럼 뭐로 가야 돼? 표시로 가야 되지. 표시로. 69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규범적 해석이라고 한다. 규범적. 알겠죠? 뭐라고 한다? 규범적. 690이 뭐죠? 의사죠? 690으로 성립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바뀌었죠 지금? 그러니까 표시대로 690으로 보면은 규범적 해석, 960으로 보면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이다.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률 해석의 기준이죠? 자, 보세요. 당사자가 거래 관행과 다른 의사표시, 다른 의사표시. 이거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그 의사에 따른다. 119번.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사실행 관습. 사실행 관습. 여기 봐봐. 여기. 관습법. 법은 누가 증명한다? 법관이. 예외적으로 누가? 당사자가. 그런데 사실행 관습은 원칙은 누가? 당사자가. 예외적으로 경험 법칙일 때 누가? 법관이. 그럼 다시 한번 봐봐. 119번.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의 사실행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맞죠? 그런데 그것이 뭐에 해당한다? 경험칙. 그때는 누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자, 12번은요. 법률행위 해석은 아까 우리 말했죠? 법률행위 해석은 뭐죠? 법률 문제다, 사실 문제다. 법률 문제다. 법률 문제는 뭐가 된다? 상고이유가 된다. 이렇게. 자, 121번은요. 의리,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줄고 을명의로 낙찰, 을명의로 이것을 뭐란다? 계약명의 신탁이라고 얘기해. 계약명의 신탁. 그럴 때는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가 돼. 그걸 계약명의 신탁이라고 얘기를 해.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금융실명제 기억나죠? 보면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리해서 은행과 줄고 을의 실명 확인. 을의 실명 확인이니까 여러분 을의 실명 확인이죠?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은행하고 누구다? 을이지. 남편 갑하고 은행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맨 끝에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갑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OX, X 누구다? 실명 확인. 우리가 그것을 금융 실명제라고 그래. 실명 확인을 거치는 을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제 법률행 해석은 여러분 해석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우리가 뭐 103조라든가 104조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 해석이 좀 어렵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를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가 약간 어려워. 여기만. 그것 빼고는 민법 총칙가 어려운 것은 없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강의한 그대로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률행위 해석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것을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표시다. 원칙은 예외적으로 의사다. 표시란 것은 뭐다? 상대방이고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표시죠. 표시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의사는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이고 의사란 말이 무엇인가? 이걸 그냥 암기한 게 낫죠. 그 다음에요. 의사 표시가 부르자면 일단은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의사주의가 되려면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뭐를 해? 일치 또는 알았거나 뭐란다? 알 수 있거나 이것만 알면 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 말하고 이 말을 지금 섞어서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알겠죠? 상대방이 무조건 객관적이고 표시고 표의자면 주관적이고 효과의사고 아무 말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일치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것만 정확하게 보면 돼. 됐죠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요.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